2017년 경제 성장률이 3분기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좀 빠른 속도로 경기 침체를 여름 이후에 벗어나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3분기 성장률이 우리가 1.4%예요. OECD 평균은 0.6% 두 배가 넘습니다. 라트비아가 1.5%로 1등인데 라트비아는 OECD에 지난해 가입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OECD 기존 국가로 치면 우리가 1등입니다. 경제 성장 회복 속도가.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문제는 부패 지수죠. 부패 지수. 한국 사회 부패 지수. 이거는 OECD 평균에 상당히 못 미칩니다. 그래요.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 조사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점수는 53점입니다. OECD 국가 평균은 68점. 100점 만점에. 그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아직도? 지금 경제 성장 회복 속도는 OECD 1등을 하고서 평균의 2배가 넘는데 부패 지수로 봐서는 평균이 68점인데 53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부패 지수를 평균까지라도 올리기만 한다면 GDP 성장은 지금보다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왜냐하면은 한국 사회 부패 방지 수준을 위한 어떤 그 조사 연구에서 부패를 방지하면은 경제가 얼마나 활성화되고 무역 비용이 얼마나 줄어드는가를 조사한 게 있습니다. 보면은 어떻게 두 개가 연결된가를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부패가 사회에 넘치면 기업 활동이나 개인의 경제 활동에서 들어가지 않아도 될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로비하는 데 들어간다든가 뇌물로 준다든가 뭐 또 문제가 발생하면 그거 해결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국가의 자원을 골고루 나눠서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돈이 들어가야 효과가 커지는데 부패가 만연하면은 필요 없는 돈이 필요 없는 곳에 들어가니까 국가 자원 배분이 왜곡되고 그걸 어쩔 수 없이 가격에 반영시켜서 사람들한테서 뜯어낸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노동자 임금에 반영시키면 노동자들이 어려워지고 복지가 나빠지고. 그래서 이런 부패가 집단적으로 행해지는 걸 렌트 시킹이라고 이제 흔히 얘기를 합니다. 렌트 시킹 이거 경제 시간에 배운 것 같긴 한데 정확히 뭐죠? 렌트 시킹? 지대추구라고 하는 건데 누가 갖고 있는 재산이 아닌데 국가의 공적인 재산인데 공급량은 한정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걸 사적인 집단이 슬그머니 가져가는 거죠. 기업이나 업자들이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게 아니라 슬쩍 접근해서 로비나 뭐 편법을 써서 수익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저거 어차피 누군가에게 돌아가는 거고 먼저 차지하는 게 임자라는 생각들이 사회에 이제 만연하게 되죠. 그러면 서로 이득 추구하려고 뭐 로비며 여러 가지들을 하겠군요. 아주 약탈적인 비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거죠. 여기에 또 돈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면 돈을 쏟아부은 다음에 그 돈을 소비자인 국민한테서 뺏어내거나 가불관계의 을한테 갑질을 해서 짜내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더 문제가 커집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법대로 지키면서 살으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늦으면 손해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익을 챙기려고 막 뛰어다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사회가 굴러가면 계속 부모들은 그 후세를 향해서 눈치를 가르쳐야 되고 꼼수를 가르쳐야 되고 악순환이네요. 정직한 노력과 정상적인 추구로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이제 사회에 만연하게 되는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거는 기득권을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들한테서 이런 현상이 더 악착같이 나타난다. 나의 기득권, 나의 부를 물려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에. 가난한 사람은 그냥 갑질 당하다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고 이미 돈을 갖고 있고 줄도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더 악착같이 이런 이익들을 갖다가 사회로부터 뜯어내려고 한다는 거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낙하산 인사. 대통령과 정부, 국회 등이 갖고 있는 공기관의 이제 어떤 인사권이 있잖아요. 거기에 또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낙하산으로 자기를 꽂아달라고 이리저리 로비하고 뭘 틀어버린단 말이에요. 뭐 교회 세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큰 교회들이 자식에게 교회를 물려주고 교회가 아니면 교회 돈으로 기업을 차려주기도 하고 이거 우리가 늘 지켜보는 거죠. 기업 세습과 비슷한 거였어요. 그러면서 세금은 또 안 내리려고 뭐 몸부림을 친다든가 이렇게 지대라고 하는 건 꼭 정부나 정부 공기관에 관련되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생겨나는 거죠. 근데 이제 서민들은 정보도 없고 힘도 없고 네트워크도 없고 하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늘 당하게 돼 있는 거죠. 구조상. 그래서 정부는 이런 행위들을 규제 또는 불법화해야 하는데
이걸 자꾸 늦추다 보면 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규제 개혁을 한다거나 또는 적폐청산을 한다거나 뭐 얘기가 나오면은 이쪽에서 뭐라 그러고 저쪽에서 뭐라 그러고 하다 보면 눈치 보다 보면은 결국은 서민들은 계속 박탈당하는 그런 일이 바로 이제 부패 청산과 경제 발전이 어떻게 물려있나를 갖다 설명하는 거죠. 지금 청취자 서효수님이 어떤 말씀 주셨냐면 부패가 만연한 사회의 가장 큰 해악은 정직한 사람들의 의욕을 꺾어버린다는 거다. 예. 저는 이게 굉장히 정확한 서효수님 지적이 맞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좌절감, 정말 열심히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준다는 거 이게 핵심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나 건설 현장의 노동자나 택시기사나 영세 자영업자나 이건 뭐 직장에서 봉급 겨우겨우 타면서 생활하고 있는 사무직들은 예. 이러한 사회적 지대에 접근할 줄도 모르고 그런 게 예.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출산, 사교육 광풍, 각종 고시 공시 열풍, 대졸자들의 청년 실업, 중소기업에는 사람들이 가지 않아서 인재를 뽑을 수가 없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부패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결국 많이 몰리고 많이 가진 사람들 쪽에 빨리 붙어야만 거기서 어떻게든 빌어먹고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만연하게 되니까 그렇죠. 또는 그렇지 않으면 애 낳지 말아야지 애를 어떻게 키우려고 그러냐 이런 좌절도 있고 해서 현재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부패 청산의 흐름은 단기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좀 소란스러울지 모르지만 빨리 적폐를 청산하고 넘어가야 예. 경제 성장률이 다시 탄력을 받아서 올라갈 수 있다. 좋은 부분 지적해 주셨네요. 청취자 삐삐님, 김영란법이 정착돼서 부패지수 낮췄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근데 김영란법이 큰 도둑들까지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요거는 조금 의문이 들어요, 사실. 일단 원칙적으로 주고받는 게 없어지는 걸 이제 사람들한테 머릿속에 심어놓고 예. 그다음에는 현실적으로 좀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게요. 네. 여기까지 변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17년 경제 성장률이 3분기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좀 빠른 속도로 경기 침체를 여름 이후에 벗어나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3분기 성장률이 우리가 1.4%예요. 예. OECD 평균은 0.6% 두 배가 넘습니다. 예. 라트비아가 1.5%로 1등인데 라트비아는 OECD에 지난해 가입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OECD 기존 국가로 치면 우리가 1등입니다. 경제 성장 회복 속도가. 예.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문제는 부패 지수죠. 부패 지수. 한국 사회 부패 예. 지수. 이거는 OECD 평균에 상당히 못 미칩니다. 그래요. 예.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 조사 평가에 따르면 예. 우리나라 점수는 53점입니다. OECD 국가 평균은 68점. 100점 만점에. 예. 그렇게 따지는 그 겁니다. 정도밖에 안 됩니까? 아직도. 예. 지금 경제 성장 회복 속도는 OECD 1등을 하고서 평균의 2배가 넘는데 예. 부패 지수로 봐서는 평균이 68점인데 53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부패 지수를 평균까지라도 올리기만 한다면 GDP 성장 네트워크도 없고 하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늘 당하게 돼 있는 거죠. 구조상. 예, 그래서 예. 정부는 이런 행위들을 규제 또는 불법화해야 하는데 이걸 자꾸 늦추다 보면 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규제 개혁을 한다거나 또는 적폐 청산을 한다거나 뭐 얘기가 나오면은 이쪽에서 뭐라 그러고 저쪽에서 뭐라 그러고 하다 보면 눈치 보다 보면은 결국은 서민들은 계속 박탈당하는 그런 일이 바로 이제 부패 청산과 경제 발전이 어떻게 물려있나를 갖다 설명하는 거죠. 지금 청취자 서효수님이 어떤 말씀 주셨냐면 부패가 만연한 사회의 가장 큰 해악은 정직한 사람들의 의욕을 꺾어버린다는 거다. 예. 저는 이게 굉장히 정확한 서효수님 지적이 맞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좌절감, 정말 열심히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준다는 거 이게 핵심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나 건설 현장의 노동자나 택시기사나 영세 자영업자나 이건 뭐 직장에서 봉급 겨우겨우 타면서 생활하고 있는 사무직들은 예. 이러한 사회적 지대에 접근할 줄도 모르고 그런 게 예.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출산, 사교육 광풍, 각종 고시 공시 열풍 공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이제 사회에 만연하게 되는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거는 예. 기득권을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들한테서 이런 현상이 더 악착같이 나타난다. 나의 기득권, 나의 부를 물려줘야 된다는 이런 예. 생각에. 가난한 사람은 그냥 갑질 당하다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예.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고 이미 돈을 갖고 있고 줄도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더 악착같이 이런 이익들을 갖다가 사회로부터 뜯어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낙하산 인사, 예. 대통령과 정부, 국회 등이 갖고 있는 공기관의 이제 어떤 인사권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또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낙하산으로 자기를 꽂아달라고 이리저리 로비하고 뭘 틀어버린단 말이에요. 맞아요. 뭐 교회 세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큰 교회들이 자식에게 교회를 물려주고 교회가 아니면 교회 돈으로 기업을 차려주기도 하고 예, 예. 이거 우리가 늘 지켜보는 거죠. 기업 세습과 비슷한 네. 거였어요. 그러면서 세금은 또 안 내리려고 뭐 몸부림을 친다든가 이렇게 지대라고 하는 건 꼭 정부나 정부 공기관에 관련되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생겨나는 거죠. 근데 이제 서민들은 정보도 없고 힘도 없고 내대축이라고 하는 건데 누가 갖고 있는 재산이 아닌데 국가의 공적인 재산인데 예. 공급량은 한정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걸 사적인 집단이 슬그머니 가져가는 거죠. 어허. 기업이나 업자들이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게 아니라 슬쩍 접근해서 로비나 뭐 편법을 써서 수익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저거 어차피 누군가에게 돌아가는 거고 먼저 차지하는 게 임자라는 생각들이 사회에 이제 만연하게 되죠. 그러면 서로 이득 추구하려고 맞습니다. 뭐 예. 로비며 여러 가지들을 하겠군요. 예, 아주 약탈적인 비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거죠. 예. 여기에 또 돈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면 돈을 쏟아부은 다음에 그 돈을 소비자인 국민한테서 뺏어내거나 가불관계의 을한테 갑질을 해서 짜내거나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더 문제가 커집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법대로 지키면서 살으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늦으면 어릴 손해니까. 때부터. 그러니까 서로 이익을 챙기려고 막 뛰어다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사회가 굴러가면 계속 부모들은 그 후세를 향해서 눈치를 가르쳐야 되고 그렇죠. 꼼수를 가르쳐야 되고 네. 악순환이네요. 네, 정직한 노력과 정상적인 추구로는 은 지금보다 엄청나게 그렇죠.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왜냐하면은 되는 한국 사회 부패 방지 수준을 위한 어떤 그 조사 연구에서 부패를 방지하면은 경제가 얼마나 활성화되고 무역 비용이 얼마나 줄어드는가를 조사한 게 있습니다. 예, 보면은 어떻게 두 개가 연결된가를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예. 부패가 사회에 넘치면 기업 활동이나 개인의 경제 활동에서 들어가지 않아도 될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로비하는 데 예, 들어간다든가 뇌물로 준다든가 예. 뭐 또 문제가 발생하면 그거 해결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국가의 자원을 골고루 나눠서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돈이 들어가야 효과가 커지는데 예. 부패가 만연하면은 필요 없는 돈이 필요 없는 곳에 들어가니까 국가 자원 배분이 왜곡되고 예. 그걸 어쩔 수 없이 가격에 반영시켜서 사람들한테서 뜯어낸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예, 예. 노동자 임금에 반영시키면 노동자들이 어려워지고 복지가 나빠지고. 그래서 이런 부패가 집단적으로 행해지는 걸 렌트 시킹이라고 이제 흔히 얘기를 합니다. 렌트 시킹 이거 예. 경제 시간에 배운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요. 예. 정확히 뭐죠? 렌트 시킹?